박재현 아나운서 통해서 저희가 상품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첫 번째 단어 열어주시죠. 네, 간밤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 강등. 그러니까 얼마 전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강등을 하고 이후에 또 이제 무디스에서 간밤에는 이제 주요 지역은행이죠. 10개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체격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동안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낙관해 왔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이게 신용등급이 간등된다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창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간밤의 어떤 시장의 하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자금을 빌려다가 자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수익성이 악화되고 ROE라는 지표가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 어떤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예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SVB 사태도 그렇지만 예금을 어떻게 보면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금리를 높이다 보면 금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지고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쪽 그리고 좀 소기업들에게 이 자금을 많이 이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액티비티는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빌리는 비용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낮아져서 그래서 역마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1분기 지나고 2분기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라면서 신용등급이 좀 강등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물론 뉴스에서는 대형 은행까지도 고려한다라고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형 은행도 이제 신용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온 거고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예금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타난 게 은행주들 한 2주 전에 실적 시즌 시작했을 때 기획해 보시면 대형 은행주도 실적 워낙 좋아서 좋았죠. 주가가 좋았다는 얘기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은행까지 미치는 영향은 아니에요. 근데 자본 조달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았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기업군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은 흔들린 건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다시 1분기 때 나타났었던 그 지역은행발 이슈로 주가가 급락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들의 차이는 일단 예금에서 왔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소형 은행주들의 그 타격감이 대형은행까지는 아직까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가별로, 업종별로, 기업별로 이제 정말 기준을 잡는 어떤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업이나 업종이나 국가가 괜찮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기준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일 때 항상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정급 본드, 즉 한계 기업에 있는 기업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더불어서 항상 기준금리 올리다 보면 이머징 국가 좀 소위 말해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IMF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는 외환 시장이 또 한 번 1,800원까지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45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용 등급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약간 이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전성 기준을 마련해 보자면 한마디로 현금 흐름이에요. 너무 뻔하죠. 우리가 지금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높은 금리, 높은 조달 비용에도 이 조달 비용에도 현금 흐름을 만든다? 굳이 그러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국가로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머징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전성 기준이 뭐냐면 경상수지예요. 경상수지는 돈을 얼만큼 벌어들인지에 대한 국가의 어떤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마침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거든요. 6월 데이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상수지가 한 58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였는데 문제는 어제 이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표가 부진했었고 이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우리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래서 지금 간밤에 NDF 환율, 원달러 환율 보시면 1316원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처럼 또 1350원 넘어서 또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250원에서 1350원의 이 박스피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약간 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이 원달러 환율이 상단에 붙어간다라는 거는 조금은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과 지금이 뭐가 다르냐 연준의 스탠스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물론 보우만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간밤에 또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라든지 뉴욕에 오는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괜찮고 여전히 채권국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1320원 정도에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 기준에 경상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 불안감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과 다르게 올해 지금 이번 달에는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상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맞습니다. 해볼게요. 마지막 그럼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장이 이제 반전을 하려면 어떤 기준,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인데 2600까지 빠르게 이제 시장이 연초에 2200에서 한 400포인트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제 올라온 정상화의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더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최근에 핫했던 테마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보고 있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입 데이터, 수출 데이터인데 생각보다 부진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쪽이 유럽이고 미국은 좋았지만 약간은 이 어떤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진작, 소비와 관련된 기대가 크지는 않은 시즌입니다. 9월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수입 데이터가 좀 올라와 주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좋아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세청에서 10일, 20일 그리고 한 달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아마도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빠르게 첫날에 10일 거래일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나올 텐데 이 부분부터 먼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중순쯤 되면은 대만의 수입 데이터라든지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조금씩은 이 일본의 웨이퍼 수출이 한국의 수출까지 특히 반도체 쪽에서 바닥을 잡아간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은 시장이 좀 반전의 조건이 되지 않겠냐. 때마침 그때쯤 되면은 8월 중순쯤 되면 물가가 나와서 네. 이제 9월에는 FOMC에서 금리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잭슨홀에 대한 기대 그리고 20일 정도 되면 관세청 기준으로 반도체도 이제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준다면 시장의 반전이 조건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주 물가부터 한번 잘 넘겨보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우리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시장 반전의 조건은 성장이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8월에는 조정이 잠깐 나올 수 있지만 9월부터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도 시장 키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 월가월부 시간에서 함께 해주시죠.